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거든요. 오늘 이제 기사들 후속적으로 나온 걸 보니까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제 환담을 나눴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네. 두 분이 뭐 꽤나 얘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내용이 저는 구체적인 제안이 오고 가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이번 지선 이후에 정계 개편이 있을 때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홍준표 씨죠 사실 지금은 홍준표 씨가 네. 아마 보수 쪽에서 1익을 좀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포석을 두신 게 아닌가. 그리고 홍준표 시장 시절 있었던 실무진 라인들이 많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나 앞으로의 지원을 당부하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은 두 분의 만남을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차기 총리설까지 나오던데요. 이번 만나는 거 가지고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본인은 어. 생각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공직에 대한 본인은 여망을 욕심이 있나? 굉장히 아. 표력하던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행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전 대통령 이런 모습 보여온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따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는 자기하고 대선 때 같이 경쟁까지 했던 상대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랑 경쟁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제거하려고 하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 1년 전에 막걸리 한잔 합시다. 이 약속이 이번에 지킨 거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또 지켰어.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가 최소한 보수 인사하고 계속 뭔가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정도의 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지금 이번에 보여준 것 같고요. 또 만나자고 아마 제안이 들어간 게 김부겸 전 총리 출마 선언 한 직후였던 것 같아요. 네. 지지 선언을 한 이유 즈음으로 보인 거죠. 그때 네.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이 김부겸 후보 내가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 그렇게 밝힌 정도의 인사라고 하면 한 번쯤 만나서 서로 간에 툭 터놓고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구시장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통합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들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막걸리 그 회동이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확실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금 알게 되는 게 2025년 작년이죠. 대선 복판에 5월 12일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홍준표 당시 선배라고 호칭을 하면서 네. 미국 갈 때쯤에 잘 다녀와라.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이 최근에 이제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시장에게 당부했던 내용도 어떤 거였냐면은 홍성배가 꿈꿨던 국가 경영의 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 정부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 이런 대의와도 합치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을 청와대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술 한잔 나누면서 진솔한 얘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네, 진솔한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그래도 총리로 가는 것이나 다시 공직에 만나는 것은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연히 안 사람인데 되는 거죠. 일단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이 아직 대구청에 있고 저희 로펌에 그 자료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정치 지형의 재개편에 도움을 주시는 것까지 하시고 자리엔 욕심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계 은퇴하셨잖아요. 네, 은퇴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공격 안 하고 들고만 있지. 아니 오늘 근데 이제 오찬 회동을 들어가기 전에 본인 페이스북에 1954년생인 홍준표 전 시장께서 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20, 30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네. 4, 5, 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 이제 70대 황혼기에 들어서서 이 얘기를 하길래 쉬세요. 아 이렇게 쉬는 줄 알았는데 쉬어야지. 불 깨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 요게 그냥 집에서 이렇게 석양을 보면서 나라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라를 정말 생각하시면 쉬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직에 대한 열망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너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피력했네.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투명해요? 정치인들의 그 권력의 욕심은 끝이 근데 없네.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 화원기에 접어든 분들을 더 많이 알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데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욕망이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본인은 여러 가지 더 하고 싶고 더 뭔가를 해놓고 가고 싶다고 하는 욕심이 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아쉽게 정치권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대선 때 자기랑 윤석열 후보랑 경쟁을 했는데 억울하게 거기서 떨어졌다고 하는 그것만 안 떨어졌으면 내가 어쩌면 대통령이었는데 그것도 네. 그것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안 돼가지고 결국은 대선을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 굉장히 좀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총리다 이런 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저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자리 생각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네.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경연 솔직한 TV 마음을 출연 원합니다. 정도로 네. 봐가지고 경연 TV 경연 고정 TV 출연 이 정도. 아니 약간, 왜냐하면 예. 3회 출연권 이런 걸로. 제발 좀. 이 정도 경험이 있는데 당적을 갖고 내가 뭔가를 대표해서 뭔가 진영의 이익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욕심만 안 부리면 네. 정치 경험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행정 경험도 있어서 위원회 같은 거는 오히려 잘 운영할 수 있어요. 선거위원회 같은 네, 것들은 저는 네. 경남도 시절 때 실정이나 지금 대구에서 문제 나온 거 있잖아요. 왜 이 공항은 안 됐느냐? 왜 이건 이렇게 됐냐? 그거 다 홍준표 현안 지사가 문제가. 버리고 가서 그런 네. 거잖아요. 그리고 대구 지금 시장이 없어요. 원래는 현직 프리미엄 가진 국민의힘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버리고 송파구로 왔잖아요. 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분은 공직에 어울리는 분은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남아서 페이스북을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어떠한 책임을 맡는 분은 적절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 저희 DB에 있는 것들이 바로 제출될 것입니다. 아 김부겸 후보 그냥 이번에 대구시장 만들어 주고 네. 그냥 위원회 자리 하나 줍시다. 예? 무슨 위원회요? 무슨 위원회? 뭐 송파 발전위원회. 보니까 네. 예, 뭔가 그냥 좀 할 수 있는 걸 줍시다. 아니 근데 김부겸 본인이 총리 그냥 그래요. 대구시장 만들어 줍시다. 본인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배경에는 근자에 어떤 결정이 네. 있었냐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홍준표의 경제 책사로 한때 불렸던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그렇죠. 규제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을 맞아요.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나한테도 혹시 기회가 오는 것인가? 이런 정도의 생각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끝보다 본인의 책사에 높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그러니까 책사보다는. 위원장 주려는 거지. 부위원장 줬으니까 지금. 네. 아. 뭐 생각은 아니 그 자유니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랑 똑같은 자리예요. 위원장이 대통령이니까. 아, 그렇네. 네, 그런 부위원장 자리 정도는 하나 있어도 되지 않나. 지금 말림 같은 경우에는 난가병 말기다 이런 평가해 주셨고 21도 한라사님 정말 우리 경영TV에 크게 기여해주고 계신 분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님 보유국 요즘 국뽕이 뿜뿜입니다 하시면서 홍준표는 코카콜라 코리아 대표 자리 주세요 자리도 이러면서 너무 커. 첫 번째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콜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는 좀 이렇게 너무 제가 21도 한라사님 존경하고 좋아하지만은 네. 동의하기 약간 어렵다는 아 근데 말씀을 갑자기 그 네. 생각은 들었어요. 홍준표 홍카콜라 얘기 나올 때 그때 20대 30대 남성 지지율이 꽤 꽤 됐거든요. 있었어요. 꽤 팬덤이 좀 있었어요. 시원하다 이거였죠. 네. 네. 물론 뭐 지금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뭐 극화되고 있다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젊은층이.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문득 들었어요. 의전 서열은 높고 실권위원은 평안도지사나 함경도지사 이런 걸로 가시죠. 시간에 좀 저희가 잘 생각해 보도록 하고 네. 그리고 역시 경향TV에 늘 애정을 뿜뿜 보여주고 계신 부산 민아이님이 오윤혜 씨의 희망사항대로 우리 잼통님의 영생을 바랍니다 하시면서 영생클럽 하나 슈퍼챗을 만들까 봐. 보내주셨는데 영생클럽 영생클럽 이름 좋은데 영생클럽 네.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신 거고 그런데 지금 대구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얘기로 이어가는 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 후보 결선 투표는 이제 압축한 모양인데 후보가 누구야? 추경호 대 유영하더라고. 추경호 대 유영하. 진짜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왜? 아 박근혜 영향력을 네.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유영하 의원이 뭘 한 게 있다고? 그림 그리셨죠. 잘 그림 잘 그렸어요. 그렸죠, 저때. 네. 이거 뭘 한 게 있다고? 현직 의원을 지금 중진을 꺾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일종의 탄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발도 안 굉장히 되는 얘기죠. 비겁한 사람이죠. 네. 내란이 일어났을 때 의원들을 다른 데로 빼돌린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거는 사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한테 유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구 정서에서는 좀 그게 일종의 피해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경호 의원이 결선 갈 거라고 하는 얘기가 그 전에서 계속 나왔단 있긴 말이에요. 있었죠. 네. 네. 근데 결과는 역시 그런 것 같다. 두 사람이 붙었는데 설마 유영아 의원이 이길까? 그럼 이기면 저는 좀 아니라고 아니 보지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중간에 우리가 또 언론 보도 중에 나온 게 대구의 뭐 초선 의원 중에 기업인 출신을 좀 띄운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맞아. 그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안 된 거잖아요. 당에서 띄우면 무조건 안 되는 모양이야 이제.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 환불 받으셔야겠네. 아 그리고 맞아, 거기에 맞아. 더해가지고 추경호를 좀 거칠게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을 도왔던 사람으로 여겨지고 결국은 그가 도왔던 대통령은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유영아 사정이 다릅니까? 박근혜를 잘 모셨죠. 박근혜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탄핵 대 탄핵의 대결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그 노하우는 있을 거예요. 탄핵된 이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 탄핵 나는 사람 멋지는 내 배지는 어떻게 지켜내는가. 네, 유영아 알겠지만. 의원은 모시고 탄핵된 게 아니라 탄핵될 대통령을 모신 거지. 그렇지. 네, 정확하게 그런 어려운 말하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운 거죠. 그러니까. 변호하면서 네. 유일하게 옆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그 공로로 결국은 의원 배지까지 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난 대구시장 나가겠다고 더 큰 거 갖겠다고 지금 욕심을 부리는데 이 욕심 그만 부리셔도 될 것 같은데. 야. 가수한테 빚 갚으시려면 돈 많이 쓰시면 안 될 텐데. 대구 시민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 이게 대구를 발전시킬 마지막 기회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기한 내에 만약에 또 여기서 이런 추경호나 유영아 같은 사람이 대구시장이 되면 진짜 후진으로 가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는 건데. 중앙정부의 도움도 제대로 못 그렇죠. 받을 네. 수가 있고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건데 지금 미로금비님이 장동혁 단식할 때 박근혜 보내줬잖아요. 유영아가. 이렇게 아마도 그건 유영아에 사실이에요. 대한 네. 해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영아 의원이 박 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올라와 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뭐 갑자기 무슨 인연이 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라옵니까? 근데 그걸 불렀던 당사자가 결국 대구시장 선거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구시장 선거 나가려고 큰일을 한번 당에다가 해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최종 결선까지 지금 올라간 건데,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저는 이런 장 외에서 누구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라고 네. 본다면 이진숙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오히려 더 포기하지 앞으로 않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진숙 후보가 포기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당권파에서 확실하게 뭔가 뭐 공증서를 써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히 네. 이거는 3자 구도로 갈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예선도 아니죠. 지역심 이 정도인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긴 사람이 또 다시 한번 붙어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유영아 의원은 포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 뒤에 박근혜가 있으니까. 그럼 추경호 의원은 만약에 자기가 이긴다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중진인데 내가 갑자기 튀어들어온 이진숙이라는 사람한테 후보직을 양보해줘? 이거 자존심 상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도끼만 지금 바짝 오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쪼개져라. 그럼 김부겸 후보가 후보가 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좀 더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는 좀 더 괜찮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네. 지금 보수들이 결집하고 있는 추세가 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차피 그 추경으로 단일화가 깔끔하게 된 다음에 이준석과 다시 단일화하는 모양새보다는 네. 오히려 혼탁하게 굴러가는 게 이제 김부겸 후보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그 재경위원회 국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그러는데 아마 재경위는 보면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모양이죠. 네. 아 저는 진짜 누구였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잠깐만요. 신현송 총재 네. 후보자님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엄청난 분이죠. 엄청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조금 불리했던 점이 아마 그 가족들이나 이럴 때 그런 이런 문제들 여러 문제도 그 있었고 외국 거주 문제라든가 뭐 외국 이런 것들을 네. 포트폴리오가 너무 잘 짜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익이나 약간 소위 그런 것보다는 전지적 본인 입장에서 정말 잘 짜여져 있던 부분이 아마 정치적으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 근데 않았을까. 제가 알기로는 4월 20일이 이창용 한국은행 그 총재 임기 만료일인데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아마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자리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네. 이런 국회의 그런 동의 여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계속 강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볍게 해보는 것이고 네. 재경위원회 됐으면 위원장이 네. 이미자 의원님.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들이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국은행 총재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됐다는 얘기인데 처음 들어봐, 나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무튼간에 네,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데리고 와도 꼬장꼬장해서 안 된다고 할 거. 뭐라도 막아야 돼. 한국은행 화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아 이분은 이분 임금의 말을 안 들었던 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안 할 분들이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삶의 맥락이 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좀 적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외국에서 다 생활한 사람이랑 거의 마찬가지란 대부분 말이에요. 네, 일생을 그러니까 네. 그걸 지금 한국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다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겠다고 버팅기는 거.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의힘 생각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기조가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강경 매파에 그렇죠. 속하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지금 어깃장을 놓겠다는 얘기처럼 들려져서 좀 별로 그렇게 보기 좋지 않네요.